안녕하세요. 수요일에 끝내주는 남자 이현준입니다. 오랜만에 다시 수요일로 좀 돌아와서 여러분들에게 좀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전반적인 시장, 전일 유가가 5% 이상 하락을 하게 되면서 유가 하락 수혜주들이 굉장히 좀 급등하는 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을 항공주를 비롯해서 해운주들, 특히 흥하해운이 좀 강세를 보여주면서 전반적인 해운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다는 측면에서 이런 유가 하락 수혜주들 지금이라도 저희가 사도 되느냐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전반적인 어떤 유가 하락에 대한 투자 수혜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고, 오늘의 저희가 한마디는 항공, 해운, 유가 하락 수혜주 이렇게 가겠습니다. 간밤에 WTI는 다시금 하락세로 돌아서는 흐름 나타냈습니다. 그래도 배럴당 50달러 선은 지켜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장의 분위기를 보면은요, 정유화 조선주들 이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다소 좀 피해를 보는 종목들은 쉬어가는 반면에 이 물류주들이 강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저는 업종 가운데서 운수창고 업종이 가장 탄력이 좋았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시적인지 아니면 조금 더 투자 전략으로 활용해볼 만한 여지가 있는지 끝내주는 전략 시간 고민해 보겠습니다. 수요일에 끝내주는 남자입니다. NH투자증권 영등포지점의 이현준 과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운수창고 쪽, 그러니까 항공 해운주 강세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국제 유가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어저께 좀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했죠. 어저께 하락한 이유는 특별히 다른 건 없어 보이고, 그냥 그 시티그룹에서 저희가 보고서 관련해가지고 나왔었죠. 보고서하고 코멘트가 나왔었는데, 어떤 보고서? 30불까지 빠질 수 있다. 20달러 아니었나요? 20달러 아니, 시티가 30불 아니었나요? 시티가 20이고요. 네. 그리고 IEA에서는 50 얘기 나오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저는 그런 너무 낮게 나왔고 너무 수치들이 난무를 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도대체 무슨 근거인지도 모르겠고, 엊그저께 저희 지난주였나요? 오펙 사무총장은 45불에서 바닥을 형성할 거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너무 이렇게 좀 난무를 하고 있는 상황.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금 원유 시장은 투자 심리가 좌우하는 거지 실질적인 어떤 펀더멘탈이 반영되지 않았다를 그대로 좀 보여주는 시장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근데 유가는 20달러도 갈 수도 있겠죠. 어떻게 하다 보면 갈지도 모르고. 아니 예전에 30달러 갔다 왔으니까 그거는 가봐야 아는 거고요. 어쨌든 근데 지금 분위기는 그 하향 안정화 기조고 세게는 못 올라간다는 쪽에는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그렇죠. 그런 쪽에 약간 컨센서스 만들어져 있고, 그렇다고 또 여기서 아주 많이 빠질 거냐 이거 나오면 또 그 셰일 업체들, 미국의 업체들 또 문 닫을 거니까 그것도 또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지금도 문을 닫고 있어요. 예. 근데 또 그 부분을 또 어떤 전문가들은 또 저거 기름값 조금만 올라가면 또 시작할 걸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이게 사실은 어느 밴드 상단 하단 만들고 이제 좀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공감대는 나오는 것 같아서, 오늘 또 주가 움직임 보면 조선이나 또 정유주도 같이 움직이고 또 항공도 같이 올랐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심리들이 연결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일단 유가가 빠지게 되면 1차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과장님 강조해 주신 게 이제 소비력이 좀 늘어난다. 이런 부분들 하고, 당연히 운송주들은 연료비 떨어지니까 이익 개선세가 나올 건데, 또 오늘 아시아나는 또 실제로 실적은 예상치 밑돌았어요. 네, 다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저희도 이제 어떤 일회성 비용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상치보다는 덜 나왔더라고요. 관련해서는 좀 랠리들은 그래도 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이쪽 섹터가? 오늘 사실 아시아나항공이 급등이 나온 이유는 실적 발표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해소도 있겠지만은 가장 큰 이유는 오늘 1조 규모를 신규 투자를 하기로 했어요. 비행기 더 사는 거죠. 아시아나항공이.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가가 지금 현재 1에서 2년 정도는 장기적으로 어떤 하향 안정세를 최소한 1에서 2년은 좀 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하향 안정화에 대한 수혜와 지속적인 어떤 투자를 통해서 추가적인 어떤 캐시플로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성장성에 대해서 시장이 좀 환호를 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유가 전망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한번 좀 제가 준비를 했는데, 지금 준비된 그림을 한번 보게 되시면 40불에서 60불에서 하향 안정화가 될 거라는 1, 2년 정도는 하향 안정화가 될 거라는 그 이유가 바로 좀 저희가 장기적으로 보시게 되시면, 사실 유가 100불이 저희가 지난 10년간 유가 100불이 좀 당연하게 좀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장기 시계열로 40에서 50년 시계열을 보시게 되면은 100불이 이상한 거였거든요.
100불이 이상한 거였다. 이렇게 좀 확인할 수가 있죠. 한 60달러 선 뭐 이 정도에서 형성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게 몇 년짜리 차트인가요? 저게 1970년부터 지금까지니까 45년 그렇네요. 차트입니다. 70년부터요? 네. 네. 그렇게 보시면 실제로 저기가 50불이에요, 가운데가. 네. 가운데가 50불인데 50불 위에는 상당히 장기로 보니까 굉장히 잠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유가 그럼 이대로 계속해서 좀 더 하락하고 진짜로 30불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오해하실 수도 있지만 네, 저희가 네. 또 실질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장기 하단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2008년도 서프라임 위기 당시에 저 밑에 최하단이 이제 30불대고 네, 그렇죠. 30불. 그 밑에 1970년 당시에 이제 20불대까지 내려가는데 20불 찍고 그다음에 30불로 좀 하단이 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하단이 과연 어디까지가 최하단인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서프라임이 좀 특별한 사태였다. 그리고 장기 40년간의 인플레이션율을 또 저희가 고려를 해야겠죠. 물가에서 40년 봐야죠. 전에 물가하고 지금 우리나라 물가 저게 비교해 지금 보시면 환산돼서 나온 건가요? 저 가치가? 저건 환산 아닙니다. 저건 환산 아니고. 네, 네. 그러니까 40년 전의 물가하고 지금 물가를 저희가 환산을 해봤을 때는 지금 당연히 올라가 있는 건 맞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또 객관적으로도 저희가 뭐 평균적인 어떤 유가 수준은 뭐 40불이 뭐 최바닥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유가는 저평가다. 그래서 지금 아까 보여준 차트 다시 한번 보게 되시면은 40에서 60불 선에서의 하향 안정화가 될 것 같고 적정 유가선은 인플레이션 고려했을 때 50불 이상이 당연하다. 좀 이렇게 보시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소비 컨셉 관련해서 제가 어제 오늘 아침인가요? 기억이 너무 많은 자료들을 보다 보니까 섞이는데 그 미국에서 뭐라 그러죠? 주행거리가 늘어나고 있대요.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기름값이 떨어지니까 주말에 이제 좀 더 달리게 되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기름값은 떨어져도 똑같아요. 기름값 떨어진다고 그 돈 아껴가지고 다른 거 하겠다라는 생각이 없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기름 더 넣고 더 돌아다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핵심 포인트를 짚어주셨어요. 네. 기름값이 떨어진다고 해도 과연 뭘 얼마 더 할 것이냐.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전반적인 어떤 경제 성장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물론 조금은 성장을 하겠죠. 근데 핵심 포인트는 소비재다. 이 포인트 굉장히 잘 짚어주신 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사실 기름값 떨어졌어요. 제가 그러니까 한 달 계산해 보시면은 한 달에 뭐 얼마나 무슨 영업용 택시 하시는 분 아니면 한 달에 4만 원, 5만 원이에요. 네, 차이 안 한 달에 나죠. 4만 원, 5만 원 뭐 하겠습니까? 아니 딴 거 없다니까요. 4만 원, 5만 원 더해서 지금 제가 뭐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유가 관련 투자 전략 해가지고 이제 베타 관련해서 유가 하락에 대해서 최근 5년간의 유가 관련 가장 민감했던 베타를 보니까 소비재, 유틸리티, 해운, 항공, 통신 이렇게 5가지 섹터가 나와요. 예, 그런데 이 소비재 유틸리티가 특히 유틸리티 같은 경우는 이제 한전 뭐 이런 거니까 그냥 발전 연료고 그리고 항공 해운은 당연히 좋겠죠. 근데 이 통신 같은 경우는 최근 5년간은 공급 과잉에 대한 유가 하락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의미는 없어요. 이거 더 하게 되나요? 인터넷 좀 더 하나? 네, 데이터 좀 더 쓰는 것 같긴 한데 근데 더 그거는 쓰고. 솔직히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이 소비재 부분에 대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중국 순절 수혜가 있겠고요. 뭐 중국 화장품주 강세, 중국 순절 수혜도 있겠고 저는 좀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좀 크라운 제과 저는 한 차례도 타이밍을 잘 잡아주셨어요. 제가 지금 약간 뉘앙스가 달라졌는데 저는 그러니까 기름값이 떨어져도 어차피 기름값 쓸 돈은 정해져 있고 딴 데 더 돈을 못 쓸 것이기 때문에 소비재 별로 안 될 거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 기름 덜 넣고 그걸로 과자 사 먹는다고요? 아니 뭐 근데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지금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데 기름값 떨어졌다고 더 많이 놀러 가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조금 더 늘어난 거죠. 장기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늘어난 거지. 내가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놀러 가요? 그렇잖아.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은 늘어난 거는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5만 원어치 내가 더 달릴 수는 없는 거고 시간 때문에 그 애들 과자 더 사주고 1,000원짜리 과자 먹을 거 2,000원짜리 과자 먹고 제과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제과점은 상장사니까 좀 빵 좀 더 사고 이러거든요. 과일 좀 더 사 먹고. 있잖아요. 네, 삼립식품. 삼립식품 파리크라상. 그거 말고 이제 맞죠? 그러니까 이거를 아니면-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기업 쪽에 이 유가가 하락하니까 기업적 투자가 늘어나는 쪽, 이쪽에 따른 수혜는 딱히 그렇게 무게를 안 두고 계신데 개인 쪽 소비가 좀 늘어나는 쪽, 그런 소비재 좀 자잘한 부분을 보자. 이쪽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조금 그쵸. 일단은 포인트는 이겁니다. 소비재 작은 것들은 바로 이익이 좀 회수가 되고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효과가 크다는 거죠. 그런데 유가가 하락해서 일단 뭐 반도체라든지 건설이라든지 이제 중후장대 업종들은 물론 이제 이익이 있죠. 이익도 늘어나고 더 좋아진 하겠습니다만 상대적인 어떤 효과 폭은 이 소비재에 비해서는 조금 작게 나타나기 때문에 가시화되는 시기가 더 오래 걸린다. 가시화되는 시기가 그렇게 오래 걸린다기보다는 전체 이익에서
비중이 좀 적다는 거죠. 전체 이익에서 그렇죠. 이익 비중이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좀 효과가 덜 나타나는 거고 대신에 소비재 같은 경우는 화장품 살 거 1+1 안 사고 옛날에 1+1 아니면 좀 안 사고 기다리고 막 이랬었거든요. 언젠가 세일할 줄 아니까. 근데 이제 2+1에도 산다는 거죠. 이런 차이겠죠. 근데 이런 미미한 차이가 소비재 업종에서는 굉장히 좀 크게 나타날 수가 있다. 이러한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해운항공은 또 이제 환율 부분하고도 좀 연결해서 볼 수 있겠고요. 시기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또 명절 앞두고 있으니까 연결도 나왔던 것 같은데 이쪽은 좀 어떻게 사실 근데 테마성으로도 계절성이 저는 계절성은 사실 항상 투자할 때 연간으로 보면 항상 계절성은 반복되는 건데 뭐 그걸 큰 의미는 없다. 사실 제가 제일 좀 웃긴 게 네네. 여름 되면은 할인 투자하고 이런 거는 저는 저는 좀 별로 안 좋아하는 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짚어볼게요. 네. 지난주 끝내주는 전략 한 줄 혹시 기억하세요? 지난주에 뭐였죠? 지난주 유가 반등이었고요. 지난주에 진격의 조선이었습니다. 그렇죠. 전반적으로 큰 맥락을 보면은 이제 유가 반등의 무게를 실으면서 맞죠.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주셨는데 오늘은 이제 정반대 느낌을 좀 반대까지는 봤거든요. 아니고 기억해 보시면 조선주 제가 말씀드리고 한 20% 올랐어요.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이제는 좀 하향 안정화 쪽으로 예상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가에 대해서 제가 장기적으로는 상승세가 맞다. 그리고 60불까지도 지금부터 20%까지 유가가 더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상승하지만은 한 가지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랑 좀 어폐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해도 좀 약간 착각하실 수가 있는 게 100불을 보는 게 아닙니다. 향후에 뭐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뭐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 펀더멘탈로만 봤을 때 제가 막 100불을 막 기대하면서 유가에 대한 투자가 아니고 이렇게 안정적인 상향 안정화를 좀 보시고 다만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흔들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런 포인트로 좀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화장품 좀 연결해서 볼게요. 어떻게 보면 이제 소비재도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쪽이 이제 오늘 진짜 화장품 조금만 한다고 해도 뭐 다 그냥 급등세이고 연결돼서 막 자회사까지 찾아가지고 막 주가를 좀 오늘 끌어올리는 상황이 나타났는데요. 자회사가 적자여도 화장품 만드는 회사가 적자여도 막 상한가 들어가고 그러던데 어쨌든 그 뭐 춘절 기대 효과 좀 크다고 봐야 되겠죠 화장품 쪽은. 일단 네, 좀 큰 것 같아요. 지금 특히나 최근에 AVCNC 올라가는 거 보면서 야 좋다. 뭔가 있는 것 같은데요. AVCNC가 네. 수급이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얘기가 길어질 수가 있는데 AVCNC가 하셔도 됩니다. 근데 뭐 가장 해외 판매 법인이 많은 화장품 회사가 AVCNC예요. 아, 그래요?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쪽에 가장 그 매장 직접 매장이 많은 회사가 AVCNC다. 미샤가 제일 많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근데 미샤가 예전에 그 퍼플병인가 그거 한번 맞아요. 그게 소송. 그게 하여튼 뭐 유명한 회사 거 맞아요. 비슷하게 만들어서 엄청나게 올랐다가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게 좀 문제가 생기고 판매량이 저조해지면서 그리고 또 뭐 비용까지 해가지고 그때 증설을 많이 했어요. 그때 법인을 많이 늘린 거거든요. 근데 그 직접비가 늘어나면서 이익이 훼손되니까 주가가 빠진 건데 실제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진핑 주석 그 와이프 되시는 분 성함이 제가 까먹었는데 그 하여튼 간에 중국의 영부인이라고 하면 되겠죠. 중국 영부인께서 오셔가지고 AVCNC 그 화장품을 사가셨죠. 이제 그런 부분들, 이제 신규로 중국 내에서의 어떤 매출 비중이 조금씩 올라가고 자체적으로도 법인 내부 구조조정을 하면서 이익성의 어떤 개선이 이제 AVCNC에서 좀 나타난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좀 좋아지는 회사도 좀 이렇게 보시면 되고 최근에 좀 한국 화장품 관련해가지고 문의가 많이들 오세요. 저한테도. 그 한국 화장품이요? 예, 그 지금 주가에 올라가는 거. 급등한 한국 친 거. 화장품. 예, 네. 그래서 제가 알아봤는데 예. 뭐가 있나요, 그게? 재료가? 이건 모르겠어요. 이건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저도 막 문제가 와서 아니 화장품 AVCNC도 좋고 그러니까 뭐가 있냐고 자꾸 전화가 온다는 거죠. 좋을 것 같긴 한데 급등하니까, 예. 한국 화장품은 진짜 제가 뭐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전화하지 마세요. 예. 사실 이 화장품 하면은 저도 많이 쓰다 보니까 어떤 회사 하면 딱 브랜드가 떠오르는데 사실은 한국 화장품은 저도 딱 떠오르는 브랜드가 없긴 해요. 제가 그 네. 아침에도 제가 오늘 고백했는데요. 몇 달 전에 후배한테 들었는데 화장품 다니던 애예요, 그 회사를. 걔가 저한테 뭐라 그랬는데 지금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방송에 나와서 들었다고 이야기했는데 거기가 꼭지였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5개월을 쉬었습니다, 이 종목이. 근데 결국에 가긴 가는데 뭐 다른 재료 때문에 가긴 간다고 보는데 어쨌든 화장품도 그렇고요. 그러면 이제 춘절이 이제 4일 정도 그러니까 우리 구정으로는 한 4일 남아 있고요. 그쪽도 한 7일 쉰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끝나고 나서까지도 랠리가 될까 아니면 예전처럼 그냥 딱 춘절 전까지만 랠리했다 좀. 근데 이게 조금 안 들어갔어요. 올랐으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소비재 그 5만 원 아껴가지고 살 거는 이제 화장품이다.
화장품이나 과자다. 그래서 저는 좀 좋아 보이긴 해요. 조금 나아지는 부분은 있다. 사실 세월호 이후로 내수가 워낙 죽었었잖아요. 그 부분이 또 어떻게 보면 조금 살아날 수 있는 그런 포인트이기도 한데, 다만 춘절 기대감으로 지금 좀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중국 내에서 매출 비중 늘고 좀 펀더멘탈적으로 뭐 좋아지는 회사가 아니면은 저희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제 그 화장품이랑 뭐 유통 쪽 담당하셨던 연구원들이 하이타오족 혹시 들어보셨죠? 그 레포트 네. 이트레이드인가? 보셨어요? 거기 네, 맞아요. 50점짜리 나온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 하이타오 관련해서는 네. 저는 그거 보면서 조금 이제 의문이 생겼던 게 네. 잘 된다고 하는데 네. 한국 직구는 별로라고 나왔더라고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 비중이 1%밖에 안 된다고 네, 그렇게 그러니까 나왔더라고요. 순서는 뭐 화장품이 맞고 1등이 맞아요. 화장품이 네. 맞는데 그래도 글로벌한 그러니까 미국 쪽 제품을 가장 많이 갖다 쓰나 보더라고요, 그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미국 화장품을 쓰나 봐요, 중국 사람들이. 프랑스 아니 프랑스? 아, 1등이 미국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사이트에서 네. 구매를 하는 거죠. 아, 화장품 제품. 불어가 안 되니까. 프랑스 제품을.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가장 많이 사는 나라는 어쨌든 미국이고 한국은 저기 밑에 그 1%. 표를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 조금 그 연구원도 물음표다라고 해놨더라고요. 화장품 좋아한다고 그랬는데 왜 직구는 안 할까? 근데 이제 그 양반이 한 말은 네. 근데 1%기 때문에 향후에 앞으로 가능성이 있다. 증가할 포인트가 크다. 결론은 그거 있죠. 그러면 또 다르게 생각해서 그 여행자들하고 그러니까 직접 한국에 건너오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직접 구매하는 사람들하고 어떤 소득 수준이나 성향이 달라서 그럴 수도 근데 있을까요? 그것도 있고 또 실제로 한국 화장품 매장이 중국에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아, 굳이 그거 안 사도. 그러한 부분도 좀 영향이 좀 있긴 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 부분은 좀 고려를 해봐야 되겠네요. 이미 이제 살만한 사람들은 그 매장에서 쓰고 있으니까 역직구가 근데 되고. 역직구는 화장품에 국한된 게 아니잖아요. 아니, 전체 한국 제품 전체가 다 역직구에 포함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예. 네, 근데 그 부분은 좀 이제 한국 화장품이 1등이라고 하니까 어쨌든 한국 내에서도 그렇죠. 네. 네. 그런 부분 조금 생각을 좀 하기는 해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그리고 오늘 IT 부품 쪽 얘기를 좀 해볼게요. SK 하이닉스가 또 상당히 크게 올랐고 네네. 또 반면에 삼성전자는 또 밀리고 간밤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또 크게 오르고 네, 급등했었죠. 또 애플은 또 이 증시 사상 또 최고의 시가총액을 형성하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지 오늘 IT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중간중간에 좀 눈에 띄더라고요. 이오 테크놀로지도 좀 급등을 했고 앞으로 이런 종목군들 IT 부품주들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종목들도 있는데요. 좀 어떻게 투자 의견 가지고 계세요? 그렇죠. 굉장히 좀 네, 중요하죠. 사실 근데 제가 왜 얼마 전에 애플 관련해서 애플 신고가, 애플 실적은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거고 120불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굳이 또 제가 제 입으로 말을 해야 되네요. 자, 그런데 이 시간 안에 근데 솔직히 이건 좀 해주셔야 돼요, 진짜. 이거 진짜 내가 맨날 내 입으로 내 자랑하기 좀 부끄럽습니다. 네. 앞으로 좀 해주십시오. 그런데 이 대다수의 IT 부품주들이 좀 반응하기 좀 반등을 많이 했죠. 일단 첫 번째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애플 관련주들은 많이 뽑고 아바텍이네, 이랄콤이네 이런 거 많이 올라왔고 그리고 두 번째 부분 CPN 코리아 그것도 뭐. 그건 껍데기죠. 예, 네. 그리고 네. 그리고 이제 그 IT 부품주들 삼성전자 관련해서 이제 갤럭시 6 기대감 이제 그 부분에서 좀 많이 올라와 있는데 좀 객관적인 실적 체크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IT 부품주 중에서 제가 좀 주목하는 종목들이 몇 개 있어요. 근데 그런 애들의 포인트는 중화권 내에서 삼성전자하고 LG전자 외에 중화권 내의 제조업체, 예를 들면 샤오미라든지 지금 뭐 샤오미 짝퉁해가지고 또 뭐 하나 또 바람 불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뭐 메이주인가? 예, 걔라든지 아니면은 뭐 거기 안에 화웨이라든지 뭐 그런 어떤 GT라든지 이런 중화권 내에서 잘 나가는 기업들을 또 이제 컨슈머로 이제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회사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진짜 구조적인 어떤 성장이 가능하지만 기존의 어떤 이익 사이클만 가지고 지금 현재 애플 실적 잘 나왔고 그리고 삼성전자 갤럭시 6가 될 것 같긴 하지만 향후에 추가적인 어떤 이익 모멘텀 연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고 특히 작년 실적 기준으로 해서는 사실 지금 다 고평가예요. 근데 올해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을 지금 벌써 이미 좀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IT 부품 전반에 대해서 오케이, 그건 아니다. IT 부품은 분명히 여기서 다시 한번 차별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화장품이랑 오늘 좀 좋았던 IT까지 봤고요. 내일장 전망해 보겠습니다. 코스닥이 뭐 쉴 것 같더니 바로 그냥 하루 만에 다시 600선까지 강하게 아주 올라왔고요. 또 중소형주도 오늘 셌어요. 거래소 업종으로 보면. 근데 대형주는 조금 삼성전자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지수가 싹 뭐 탄력적으로 움직이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장전망은 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약간 보수적인 입장이거든요. 전 중립입니다. 그래서 그거 비슷하신가요? 네, 전 그래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신용을 원래 저는 뭐 200%, 250% 이렇게도 주식을 해요. 할 때는 좋아 보일 때는. 근데 지금은 100% 미만으로 다
모든 고객을 다 100% 미만으로 현금만 아니면은 실제로 뭐 50% 미만도 있고 투자 성향에 따라서 그렇게 줄어든 상태고 이제 그 포인트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오늘 밤이죠 우리 시간으로 유로그룹에서 미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명칭이 유로그룹 미팅이고 이제 그 포인트는 그리스가 이제 어젯밤이죠 우리 시간으로 10단계 개혁안에 대해서 이제 제시를 했죠. 여태까지 막 막말하다가 한 발짝 물러서서 10단계로 우리가 개혁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만큼 준비했으니까 이건 해줘. 이렇게 지금 쇼부를 치려고 지금 내놨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협상을 오늘 밤에 이제 첫 협상 테이블에 올라가는데 20위 내 국가들 입장이 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이건 정말 모르겠어요. 정치적인 협상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독일의 쇼이블레 장관 같은 경우는 협상은 없다. 그냥 대놓고 이제 이렇게 또 말을 한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어떤 협상 과정은 너무 이거는 진짜 복불복이기 때문에 저는 5대5에는 투자하기 싫습니다. 최소한 7대3 내가 7 정도로 먹을 확률이 있어야지 투자를 해볼까 고려를 하지 5대5로는 저는 투자가 하기 싫어서 일단은 저는 좀 약간은 중립으로 보자, 네. 보수적으로 보자 이게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판 승부도 바로 연결해서 볼게요. 네, 그 전에 네, 좀 예. 수익 낸 종목 살펴봐야 될 것 예,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그 지난주인가 2주 전인가요? 이게 네, 2주 전에 전이네요. CTC 바이오 추천해 주셨는데 제가 이거 종목은 또 보거든요. 그 이야기했던 거는 다 까먹기도 하는데 종목들은 저희가 이제 관심제 넣어놓고 같이 보는데 수익률이 높았습니다. 한 20% 정도 뭐 높은 수익 축하드리고요. 아유. 네. 그러면 이제 내일장에서는 좀 어떤 쪽을 현금인가요 혹시? 일단 보수적이신 분들은 좀 현금을 보시고 저희가 좀 적극적인 투자자분들 제가 너무 현금을 좀 해서 적극적인 투자하신 분들은 이제 그 앞서서 언급드렸던 유가 하락의 어떤 수혜 관련해 가지고 오늘 대한해운 한번 추천을 드리려고 갖고 나왔습니다. 이 대한해운 같은 경우 지금 사실 유가 하락의 최대 수혜 업종은 항공이랑 해운인데 해운이 원가 비중에서 유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거든요. 실제적으로 유가 관련해서 40% 되나요? 더 되나요? 아니요. 해운은 절반. 뭐 기업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평균적으로 뭐 40% 이상이고 50%까지도 절반까지도. 인정합니다. 예, 예.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 사실 한진해운이 가장 좀 많은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어서 주가도 최근에 좀 견조하게 좀 올라가고 있죠. 한진은 많이 예. 올랐더라고요. 근데 한진해운은 부채 비율이 좀 너무 높아요. 그 부분에서 좀 저는 한진해운은 여기서부터는 좀 애매하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개인적으로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회사가 좀 굉장히 좀 힘들었던 과정이 있었죠. 근데 그러면서 부채는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한진해운, 그러니까 해운 업종 뭐 펜오션, 한진해운, 대한해운 이렇게 3대 해운이잖아요. 그 안에서는 가장 재무 구조가 좋은 회사가 오히려 아이러니하게 가장 안 좋았던 회사가 헤어컷이죠. 그리스처럼 이제 부채를 탕감해 주면서 가장 좀 지금 재무 구조가 탄탄한 회사가 대한해운이라는 측면에서 이 유가 하락의 수혜와 더불어서 또 재무 구조가 가장 좀 안정적인 회사라. 이러한 두 가지 관점으로 대한해운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좀 물량 부담은 좀 있어요. 그 얘네는 근데 벌크가 좀 비중이 높지 않나요? 그렇죠. 아직은? 지금 컨테이너보다 벌크가 좋으니까. BDI 지수는 낮게 나오던데. BDI는 다 네. 통으로 다 묶여 있는 거고 아, 예. 그 안에 이제 그 뭐 SCFI라든지 세부적으로. 그런 네. 부분이 다 나눠져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뭐 BDI 자체에 대한 베팅보다는 원가 하락에 대한 어떤 구조적인 수혜 이 부분만 네네. 가지고 지금 대한해운은 지금도 이익을 내는 회사거든요. 그렇죠. 근데 유가가 예, 더 실적은 하락했기 나쁘지 때문에 않았죠. 예. 당연히 실적이 더 좋아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한해운 차트도 좀 볼까요? 지난해 하반기에 계속 밀려났다가 이제 바닥 대비 조금씩 올라오는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현재 기술적인 위치라든지 좀 이런 부분도 짚어주시죠. 좋죠. 좋습니다. 그러면은 좀 중장기 투자자들에게 적합할까요? 아니면 단기적으로도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일단은 뭐 제 스타일은 항상 중장기다. 단기적인 주가 흐름은 모른다가 제 원칙이기 때문에 좀 일단 중장기적으로 접근하시고 뭐 단기적으로도 안 좋을 것 같으면 제가 추천은 안 했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CTC 바이오 같은 상승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서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2월 10일) 목요일 경제지표 일정입니다. 오늘 밤 미국에서는 2월 첫째 주 MBA 주택 융자 신청 지수 나옵니다. 이와 함께 주간 원유 재고 발표되고요. 유로존에서는 EU 재무장관 회의가 진행됩니다. 그리스 문제에서 타협점을 찾을지가 관건입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2월 옵션 만기일입니다. 증권가에서는 대체로 무난한 만기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두 가지 경제지표 나오는데요. 12월 기계 수주와 함께 1월 기업 물가지수 발표됩니다.
실적 발표는 이어집니다. 내일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이 다음 카카오고요. 이 밖에도 게임주들 실적 발표 계속되는데요. 데브시스터즈, 썬데이토즈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장 애플 효과를 좀 봤던 슈퍼앤코리아도 내일 실적 발표하고요. 이 밖에 현대해상, 한국금융지주 등도 실적을 내놓습니다. 추가 상장 일정입니다. 이렌텍과 포인트아이는 신주인 수권 물량 추가 상장합니다. 젠백스와 신화인터텍은 전환사채 물량 추가 상장했습니다. 유니캠, IHQ, 현대약품은 주주총회를 엽니다. 요즘에 장을 맞춰도 자리를 뜨시기 힘드시죠? 실적 발표가 너무나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보니까 현대 홈쇼핑 실적 나왔습니다. 최근에 홈쇼핑주들 상당히 좀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우선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예상치 하회입니다. 4분기 영업이익 371억 원, 전년 대비 10% 감소고요. 예상치가 415억 원이었는데 예상치 대비로 한 10% 정도 덜 나왔습니다. 내일장 주가 흐름에도 반영이 될지 이 부분 체크해 보셔야겠네요. 네. 자, 유동성 랠리 좀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 같습니다. 실적은 좀 안 좋아도요, 시중에 워낙에 이제 풍부한 유동성들이 자금 쏠림으로 좀 이어지는 그런 국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종목별로도 여전히 중소형 컨셉의 종목군들 선전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승 시세 이어질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